중산구 장우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중산국에서 한참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어촌 마을이었는데, 여기는 뭐 거의 중산국에서도 아주 저기 변방에 아주 있는 마을이라 굉장히 한적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주업이 이제 어촌 어업을 이제 주업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느 아침에 이제 부서진 곽계의 배가 이렇게 떠밀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국 시골 동네에 장우리에 살고 있는 종두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두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떠밀려 온 이 부서진 곽계의 배 잔해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장우리 마을은 가끔 이런 배들이 떠밀려 오기 때문에 심심찮게 이런 잔해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두노인은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해안가를 내려가니까 모래벌에 이렇게 이제 떠밀려 온 여인이 이제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두노인이 급히 모래사장을 이제 가로질러 가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여인 귀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귀희는 인당소를 건너면서 자기가 곽계하고 초모하고 구표를 위해서 인당소에 몸을 던진 그런 건활의 둘째 공주였죠. 번유의 딸 공주였는데, 이 귀희가 인당소를 건너면서 자기가 몸을 희생을 해서 곽계하고 저기를 구하려고 이제 몸을 날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하지는 못하고 자기만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떠밀려 온 거죠. 그래서 종두노인이 여기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이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이제 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상만아! 상만아! 빨리 와라 임마! 하니까 그 아들 성만이가 할래발떡 이제 저쪽 뒤에서 이제 달려오게 되죠. 뭔 일이에요 아버지! 하고 달려와서 성만이가 보니까 희미하게 의식이 살아있는 귀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종두가 성만이한테 빨리 얘를 얽고서 저기 의원집으로 가야 돼 하면서 발을 막 동동 부르니까 성만이가 이제 이 쓰러져 있는 귀희를 들쳐 업고 나서 이제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이제 뛰어서 의원집인 천우 노인의 집으로 빨리 급히 이제 귀희를 갖다 눕힙니다. 그래서 천우 노인이 맥을 짚어보고 진맥을 보니까 큰 저건이 아닌데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좀 이렇게 응급조치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잠시 뭐 미음을 또 먹이고 이렇게 저 하니까 의식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귀가. 그래서 그 천우 노인에게 감사하다고 귀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를 표하게 되죠. 그래서 천우 노인도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면서 하늘이 도왔다 하면서 우리 집에서 완전히 기력을 회복할 동안 여기에 있어라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그 음식들을 대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천우 노인 덕에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된 그 귀인은 혹시라도 그 곽계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떠밀려왔던 그 해변 종두 노인의 집 언저리를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헤매고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귀인은 끝내 그 곽계의 소식은 듣지를 못했죠. 왜냐면 종두 노인도 못 봤다고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저기들은 보질 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크게 실망한 귀인은 필시 그 곽계하고 그 일행들이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저 장우리 최장군의 집에서는 긴급도 회의가 열렸어요. 그 주된 그 주제는 뭐였냐면 최장군이 그 조정에 들어갔다가 그 희굴 그러니까 왕이죠. 그 왕인 희굴한테 이빠른 소리를 좀 합니다. 최장군이 이 국왕이 돼서 정사를 게을리하고 여자하고 술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국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국왕께서는 좀 자제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간신이 그 최장군을 모함을 해요. 그래서 그 모함을 듣고서 최장군에게 여기에 가져가라 하고서 이제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최장군을 구해낼 방법이 없는데 마침 절세미인 귀가 이 마을에 이제 떠밀려 온 거죠. 그래서 천우 노인을 꼬드겨서 귀를 희굴한테 시집을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우 노인이 귀한테 네가 이렇게 새 생명을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은공은 이 동네에 있는 최장군 이 그 가문의 그 보호 아래 있는 우리 동네인데 여기에 있는 그 최장군을 구해올 수만 있다면 네가 가서 희굴한테 한번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귀인은 이제 천우 노인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해놓고 희굴한테 시집을 가는 그런 화장을 하면서 애인 곽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곽계와 떠나올 때 그 배 안에서 우산을 받쳐주던 그 곽계의 다정한 손길과 눈빛, 음성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귀인은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받았지만
굉장히 심란했어. 곽계의 생사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했어.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곽계하고 그 잠시 동안의 그 배 안에서 잠깐의 로맨스였지만 그 이후로부터 생리가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임신이 된 거였어요, 사실. 규인은 곽계의 그 아이를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 최장군을 위해서 또 시골한테 시집을 가라고 하니까 그걸 또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